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소리의 힘, 생명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생명은 뭐죠? 생로병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태어나고 성장하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병들고 죽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래라든가 그런 것을 겪을 때는 죽음 앞에서는 또 이런 노래를 불러서 우리는 풀이했어요. 보살 보살이로구나 하저기로구나 세왕산 가시자고 하저걸 허네 이러면서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또 집단적으로 뭐 노동을 하는 일에서는 뭐 심고 지금 뭐 기계화돼 갖고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에는 모를 씌우면서 에헤 김 내러 강하세 김을 매러 강하세 얼얼얼 상사리여 김 내러 가요 앞집에 머스마 김 내러 가요 우리는 다 메고 차내만 내세 에헤헤헤야 디야 농 가운데 듬북새 듬북 인원으로 날면서 듬북 이러면서 일의 능률을 올라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갔는데 이것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음악은 죽음의 단계에 와 있을까요? 어떤 단계에 와 있을까요? 지금 죽음의 단계. 우리 음악은 죽음의 단계에 와 있다. 여러분들이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단계에 와 있으면 저는 국악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우리 음악은 죽음의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금방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자, 죽음의 단계에 와 있는지 아닌지 저랑 끝나는 시간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 얼마만큼 많은 전통을 갖고 있나? 자, 우리가 역사가 얼마큼 됐죠?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막 그러죠. 그런데 옛날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사설로 남아 있어요. 어떤 거냐? 백제시대 정읍사. 이거는 아깝게 보면 사설만이 남아있어요. 우리 소리가 생명력이 얼마나 길면은 노래는 남아있지 않아도 사설은 지금껏 남아있다는 거예요. 정읍사 어떻게 하죠? 달아 높이곰 도다사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다 잊어버리셨군요. 네. 남녀의 사랑을 기렸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만든 노래인데 달아달아 높이곰 도다사 뭐 어디만큼 와 오십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네? 그것을 노래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정말 가사가 이쁘게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이 가사를 가지고 전북대학교의 이화동 교수가 곡을 붙인 게 있어요. 어떻게 부르냐면요.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어리고 빛이 오시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자, 이 가사로 노래를 만들었더니 그 가사가 어떻게 들려요? 꿈틀꿈틀 살아나는 것 같죠? 저만 그런가요? 네. 살아남는 것 같죠? 이렇게 1500년 전의 이야기도 이렇게 노래로 만들면 그 생명력을 길게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산유화가라는 충청도 부여지방에서 부여에 산유화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모심기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언제적 노래냐면요. 백제시대 때 의자왕이 당나라가 이렇게 침투해갖고 의장이 붙잡혀가는 그때 만들어졌던 노래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노래가 남아서 지금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제도 지내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생명력이 얼마나 길길래 지금까지 15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껏이 얘기하고 있냐 이거죠. 일단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주 지방에 공갈못이라는 못이 있어요. 그냥 공갈이 아니라 공건못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컸던 못이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치수 문제가 가장 컸잖아요. 근데 물은 어때요? 신의 영역과 같은 거라서 인간이 뭐 어떻게 탈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대줘야만 하는데 그때 바로 공갈못이라는 못을 가지고 뭐 여기에 막 전설을 담아서 뭐 스님이 뭐 여기서 뭐 둑을 쌓았다는 둥, 뭐 아이를 제 방으로 묻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낭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뱀이 나와서 뭐 이렇게 뭐 했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그런 얘기 속에 노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노래냐? 산유화가도 마찬가지고 이 노래도 매나리 쪽으로 부르는데요. 산유화가는 산유하야 사비강 맑은 물어 고기 잡는 어옹들아 이렇게 음률이 이렇게 끌어내려가죠. 아직까지 사비강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주 합창도 마찬가지로 상주 함창 공갈보세 연바 따는 처처자야 연밥 출바 냈다 주마 우리 부모 섬겨다오. 이 노래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 노래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진짜 그 전설을 얘기하는 뭐 아이를 제 방으로 만들어서 뚝을 쌓았다라는 이런 게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만큼 노래는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뭐 전설은 막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뭐 이야기가 또 쌓이고 하겠지만 그 노래는 오래도록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치렀다고 그랬어요.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노래가 또 만들어지고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또 사설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사설이 만들어졌던 노래가 있어요. 함경도 지방에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빠른 장단으로 따리따리 따리리디리디 따리리리리디리디 따리리리리디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돈돌날이 돈돌날이야 리라리라리리랄라리요 해가 떨어진다
어르시구나 잘한다. 재미가 쏟아진다. 어르시구나 잘한다. 재미가 쏟아진다. 고향 떠나온 지 45년 다 지나가도 편지 한 장 없는 오빠 부정하구나. 돈덜라리 돈덜라리 돈덜라리야 리라 리라 리리랄라리요. 이 노래 무슨 노래일까요? 뭘 의미하는 노래일까요? 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네? 어떤 노래일까요? 오빠 생각? 오빠 생각. 또 이 노래는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방을 꿈꿔왔어요. 그래서 돈돌라리 해가 떨어진다. 일제가 무너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막 다들 사람들이 모여서 돈돌라리 막 부르다가 뭐 일본군이 나타났다. 그럼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흘려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못 부르게 했었으니까요. 해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해가 떨어져서 빨리 일본이 망해서 우리가 빨리 해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노래를 못 부르게 했었어요. 그 노래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을 치렀잖아요. 우리 민요가 종류가 얼마만큼 될까요? 우리 민요의 종류는? 무려 아리랑의 종류가 3,000가지나 돼요. 네. 각 지방마다 민요가 다 있어요. 아리랑 민요가.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겪을 때마다 민요가 똑같은 노래로 사설은 같은 사설로 다른 음률로 노래가 전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전쟁을 통해서 나왔던 노래들 사발이 깨지면 두세 조각이 나고요. 네. 이거 뭘 얘기할까요? 38선이 끊어지면 남북 통일이 된다요. 이 가사가 우리가 한국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각 지방마다. 그래서 뭐 진도 지방에는 뭐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사발이 깨지면은 두세 조각이 나고요. 38선이 끊어지면 남북 통일이 된다요. 이렇게 불러줬어요. 네? 이렇게 부르고 뭐 강원도 지방은 아라리라고 하죠. 그래서 사발이 깨어지면은 두세 조각이 나고요. 38선이 끊어지면은 남북 통일이 된다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지 않아요? 네? 사설들이 쭉 남아있어요. 경상도 지방도 그렇고 각각 그렇게 불러오면서 우리의 희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대의 근대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에 따라서 그 후에 발생되는 노래는 그때 당시의 일을 가사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가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차 마포종점 같은 거 보면은 음방울자매가 나와서 뭐 밤 깊은 마포종점 갈 곳 없는 밤전차 이 노래요. 그때 당시에 전차밖에 없었을 때 그때가 마포의 종점이 옛날에는 시발택시라고 해갖고 그것만 막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마포종점이라는 노래가 등장을 했고 또 럭키서울이라는 거 근대사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럭키서울을 불렀어요. SBOUL 하면서 그렇죠. 제3한강교도 마찬가지죠. 한강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이런 노래를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시대와 같이 가는 거예요. 노래는 항상. 그래서 어떤 사건을 겪었냐에 따라서 노래가 남아있는 게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그랬죠. 80%의 흥겨운 민요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20%의
이 민요밖에 기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픈 전쟁을 담은 민요, 또 일제강점기 이런 것들만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도 많은 가사들은 그 의미에 묻혀버렸어요. 왜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 이게. 한국전쟁이라는 거 굉장히 큰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설은 역사와 함께 간다. 아시겠어요? 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음악들이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그 사설도 남아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슬픈 것만을 기억하는데 우리 음악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전 시간에 제가 재즈 또 샹송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재즈는 어떤 음악이에요? 흑인들이 만든 음악이죠. 그래서 재즈의 첫 번에 재즈를 만들어낼 때 그들이 흑인들이 뭐 이렇게 중얼중얼 뭐 얘기하다가 애드립성을 띠면서 거기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색스폰 연주를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해서 재즈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흘러서 이것이 세계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이게 1968년인가쯤 될 거예요. 그때 어떤 노래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이 노래로 들어왔어요. 나는 가슴이 울렁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17살이에요.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언제나 정다운 버드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세요. 이런 노래 들어왔거든요. 이거 스윙 재즈인데 재즈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것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 네. 뭐냐? 어떤 게 재즈와 비슷하냐? 구음이죠. 구음. 입으로, 허밍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아까 저희가 색스폰 흉내 냈잖아요. 우리 소리에서도 대금 소리 내는 걸 입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촛불이 딱 꺼지면서 귀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구음이거든요. 이게 구음이에요. 그 애드립성이 강하죠. 그래서 막 그냥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막 이렇게 허밍을 해서 만들어서 노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하는데 아까 죽음의 단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잘하시네. 자, 구음이 재즈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있나요? 또 뭐가 있죠? 랩이라는 장르가 있죠. 랩은 어떻게 했죠? 랩은 뭐 수다 떨다, 중얼거리다. 이것도 역시 흑인들이 만든 곡이죠. 네? 만든 음악인데 걔네들이 맨 처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노예 생활하면서 너 밥 먹었니? 나 먹지 않았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느냐? 이 개그맨을 기억하실 거예요. 서영춘 씨라고. 여러분 세대를 모르시죠? 서영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 있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뿌라밤빠뿌빠빠. 이것도 랩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MC의 개념. 예. 수다 떨다. 그리고 이제 가수들로 인해서는 서수남 하청일이 오 조기 조와 같이 조잘 무척 말씀도 많으셔 뭐 짜리다디 단딴 띵땅 띠리띵 땅땅 띠리리띵 이런 노래들로 또 인기를 끌었어요. 신기하죠? 네. 우리 음악이 이런 음악인데 거기에 왜 그들이 막 그런 노래를 부르고 지금 뭐 서태지 아이들 한참 지났군요. 서태지 아이들 또 지금의 뭐 또 동방신기 뭐 또 여러 가수들 많잖아요. 그 가수들이 뭐 랩을 부르고 사람들이 막 흥분해갖고 젊은 아이들 그렇죠. 왜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훨씬 전에 랩이라는 장르를 부르고 익혔다라는 거예요. 참 거짓말도 잘한다. 어떻게 랩이라는 게 있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는데 이거보다 더 빠른 랩이 있을까 한번 보세요. 네? 먼산 호랑이 지저남듯 두껍게 파리서도 중목같이도 마파라메 개룡같이도 거기 묵지도 으악 뚝다 잘 먹었다. 어때요? 랩 같아요? 예? 예. 이거보다 더 빠른 랩이 있겠어요? 없겠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뭐 골방의 수초동이 우르르르 달려들어 춘향이 머리치를 두루루루 감아주고 급창 예 춘향 잡아 내리랍신다 예 들밑 아래 두줄 사령 벌떼같이 달려들어 춘향의 머리치를 3전 시절 연줄감듯 발그라서 비다갑듯 4월 8일 등대갑듯 5월 단오날에 그레줄감듯 그해 칭칭 가마신도 이렇게 랩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이 그거는 막 흥분해갖고 힙합 바지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테크노라는 것도 있죠? 테크노. 테크노는 어떤 음악이죠? 테크노. 한 구간 안에, 일정 구간 안에 반복 요법을 하죠. 따따따따따따따따. 그래서 막 춤을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춰요. 네, 그죠? 근데 우리 판소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잘 들어보세요.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쌀퍼 주고, 고기 사 먹고, 통인 잡고, 배야 걷고, 전자 밑에 낮잠 자고, 한밤 중후루 몰고, 오고 가는 행인들, 담배 달라, 신라력이. 떼쭉 오면 빼쭉 오고, 빼쭉 오면 빼쭉 오고, 힐끗 오면 헬끗 오고, 헬끗 오면 힐끗 오고, 남의 혼인 허량으로 단단히 믿었는디 회담을 자르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데 가만 문 앞에 들어서서 불이야 예. 이렇게 반복을 해준다는 거야. 도대체 박수는 어디로 가고 이것이 예. 자 그렇단 말이에요. 테크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음악은 어떤 음악이에요? 여기서 또 조용해. 어떤 음악인가요? 응? 복합으로 정말 좋은 음악이다. 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그만큼 그런 사건도 있었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얘기했죠? 그런 사건들 때문에 다 묻혀버려서 우리 음악이 뭐 얼만큼 좋은지 뭐 그거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그 음악이 그렇게 중요하겠냐 생각되는 거죠. 기껏해야 뭐 그 시대를 뭐 반영하는 뭐 아까 그런 무슨 가요라든가 이런 것들만을 기억하는 거지 우리 국악은 기억하기조차도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죠. 자, 그러면
랩이라는 걸 아까 얘기했는데 배워봐야겠죠. 아까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 춘향가에서 어사또가 밥을 먹는 대목이에요. 왜 밥을 먹느냐? 암행어사가 돼갖고 춘향모한테 왔는데 춘향모한테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면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그 춘향모는 그 사람 거린인 줄 알죠? 예.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죠. 너무 시장했기 때문에. 춘향이 생각은 안 하고 밥만 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느냐? 뻔산 호랑이 지르넘듯 두껍게 파리치듯 중목닥치듯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 고수 북치듯 후닥 뚝딱 잘 먹었다. 숨이 차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젊은 분들이니까 잘하시겠네요. 랩을 난 잘한다. 그럴 때는 다들 조용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원산 호랑이 시작. 원산 호랑이 지르단 넘듯 두꺼비 파리치듯 중목닥치듯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 고수 북치듯 후닥 뚝딱 잘 먹었다. 예, 이게 잘 안 되시면 원산 호랑이 지르단 듯 두꺼비 파리치듯 중목닥치듯 마파람에 이렇게 하시면 음이 나와요. 예? 한번 몸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원산 호랑이 시작. 원산 호랑이 지르단 넘듯 두꺼비 파리치듯 중목닥치듯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 고수 북치듯 후닥 뚝딱 잘 먹었다.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원산 호랑이 시작. 원산 호랑이 지르단 넘듯 두꺼비 파리치듯 중목닥치듯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 고수 북치듯 후닥 뚝딱 잘 먹었다. 네, 잘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 한번 해볼게요. 자, 원산 호랑이 지르단 넘듯 두꺼비 파리치듯 중목닥치듯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 고수 북치듯 후닥 뚝딱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네, 박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계신 분 한번 해볼까요? 나 잘할 수 있다. 나는 몸에서 그냥 끼가 그냥 나온다 하는 분. 네? 누구?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한번 해볼게요. 원산 호랑이 시작. 원산 호랑이 지르단 넘듯 지리산 넘듯 두꺼비 파리치듯 두꺼비 파리치듯 중목닥치듯 중목치듯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 고수 북치듯 고수북치듯 후닥 뚝딱 후닥 뚝딱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아니요. 어때? 익숙하지는 않지만 랩이라는 걸 많이 들어본 분들은 아마 이게 쉬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가사가 옛 가사라서 먼 데 있는 호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리산을 넘듯 두꺼비 파리치듯 하면 얼마나 빨리 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중목닥치듯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 정말 빠른 가사만 되게 재미나게 만들어놨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원산 호랑이 지리산 넘듯 두꺼비 파리치듯 중목닥치듯 마파람에 개눈 감치듯 고수 북치듯 딱 뚝딱 잘 먹었다. 그렇죠. 잘 드셨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배워봤습니다. 아까 제가 아리랑이 3,000가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음악은 재미나게 가사를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민유가 아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랩이라는 장르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지만 아까 아리랑을 가지고 아리랑. 자, 대표적인 아리랑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랑이 뭐죠? 신도 아리랑. 네. 어떻게 하죠? 후렴구. 자,
아리랑 네,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아리랑에 떨어주고 꺾어주고 평으로 내고 아리랑 좀만 더 떨어주면 재밌게 즐길 수가 있죠. 다시요. 시작.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그 다음 재미난 가사. 우리 옛날 선조들은요, 정말 이쁜 가사로 아마, 이거, 여기에 미성년자가 계신가 보다. 춥냐, 덥냐, 내 품 안으로 오너라. 오너라. 베개가 높고 얕거든 내 팔을 비어라. 야한가요? 아니에요. 자, 요 가사 한번 배워볼게요. 춥냐 덥냐 내 품 안으로 오너라. 시작. 춥냐 덥냐 내 품 안으로 오너라. 베개가 높고 얕거든 내 팔을 비어라. 내 팔을 비어라. 예. 만약에 오늘 아버지 싸우고 나오셨으면 가셔갖고 춥냐 덥냐 내 품 안으로 오너라. 베개가 높고 얕거든 내 팔을 비어라. 이러면 그냥 풀립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이렇게 가사로서 흥을 품어내고 너무 이쁜 가사 아니에요? 춥냐 덥냐 내 품 안으로 오너라. 베개가 높고 얕거든 내 팔을 비어라. 그래, 여기에서 사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어쩌다 본게 시간이 다 됐는데 섭섭해서 어쩌나 다시 만날 기날 위해 얼씨구나 좋구나 이러면 가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제가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 정말 슬퍼서 아까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춥냐 덥냐 내 품 안으로 오너라. 베개가 덥고 얕거든 내 팔을 비어라.